개념 강의 28강 구분구조법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걸 이제 다 해놓고가 아니라 구강까지 다 했으니까 수원 확통을 동시 촬영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지겹잖아요. 하다못해 이 노트만이라도 어, 그 확통을 까만색 배경에 흰색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 펜 세팅을 다 해야 돼, 색깔. 예, 그래서 빨리 이거부터 다 하고 하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8, 9, 10, 11 이제 4강 남았어요. 단어는 10단원 남았고요. 10단원 한 단원 남았는데 4강인데 구분구조법이랑 저는 이제 부피랑 곡선 길이 요 세 개를 갖다가 한 묶음으로 두 강의의 설명을 갖다가 드릴 거거든요. 제가 요렇게 하는 이유가 이 일맥상통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식이나 뭔가 이걸 갖다가 어, 필요 없거든. 꼭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일맥상통하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해가 한번 잘 되면은 다음부터는 그러게 그게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어찌됐든 한번 이해는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구분구조법이 그래서 파트 1, 2로 나뉘게 될 거거든요. 예. 파트 1, 2로 나뉘게 될 건데 조금 뭐 어느 강의든 안 그런 건 없지만은 덩치가 조금 큽니다. 예, 조금 큰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 주세요. 예, 하지 말아 주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걸 하시고 나면은 이제 인테그랄 기호가 왜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도 하실 거고 하실 건데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자 리만 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봐봐요. 아유 진짜 아유 나란 놈. 언제 이렇게 말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자, x축이 있고 y는 fx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일단은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갖다가 구할 거야. 되셨어요? 넓이를 갖다가 구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투 때 이걸 갖다가 잠시 설명을 갖다가 했는데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왜냐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fx dx는 넓이 s가 될 거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게 도대체 왜 나오냐, 그렇게 믿고 좀 다들 거의 믿다시피 하고 그냥, 이거, 엔간하게 이게 왜 넓이인지, 왜를 갖다가, 저도 한국 나오고, 저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강의 이걸 갖다가 해준 적이 없어요. 뭐, 물론 한 3학년, 수학과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증명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의 대상으로는 왜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대생들, 아니, 그거는 이제 저는 왜냐하면은 3, 4학년들을 가르치는 거는 최소 교수의 신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대생들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설명 안 해요. 예, 근데 설명을 안 하면 안 해도 돼. 수학이라는 게 그거 설명 안 해도 돼. 되긴 되는데 사실은 이 미적분학에서 얘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넓이라는 걸 갖다가 밝힌 이론 자체가 펀더멘탈 티오리엄 오브 칼큘러스라고 해가지고 미적분학의 베이스가 되는 이론이에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꾼 이론 중에 하나라고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사실 접선의 기울기도 중요하지만은, 접선의 기울기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미분이라는 거에서 적분, 이 곡선의 넓이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해는 못 하셔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냥 하셨을 거야. 넓이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걸 써먹어야 되거든. 이건 넓이다라는 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왜지? 라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즉, 우리는 이런 함수 fx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는 x, y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규칙들 내에서 x가 얼마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도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다. x좌표와 접선의 기울기 사이에도 있을 거다.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x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되셨어요. 그러면은
얘가 일정하게 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래프였던 거니까 이런 넓이를 알려주는 SX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X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되셨나요? 뭐 X였다고 하지 말고 B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SX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뭐 어디 X까지의 이런 넓이를 갖다가 알려주는 이런 함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얘를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얘를 적분하면은 넓이더라는 증명을 못 합니다. 그건 증명이 안 돼요. 그 적분해가지고 계산하니까 넓이더라. 실제 넓이가 얼마였는데 모르는데 뭐. 실제 넓이는 몰라요. 적분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적분하니까 넓이더라는 거는 증명을 못 합니다. 그게 아니라 넓이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넓이 함수를 미분하니까 뭐더라? fx더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냥 쉽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증명도 어려운 건 아닌데 필요가 없어. 전혀. 즉 x는 b에서의 s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s 프라임 b라고 하는 거는 x는 b일 때 넓이에 그죠? 함수 sx 함수 sx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프라임을 갖다가. 그럼 생각해봐요. sx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다 쓰이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하긴 한데. 자, 봐봐요. 이거 수토에서도 다 설명을 갖다가 하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가 A고 세로가 B야. 이걸 1, 2로 해버리면은 2, 3으로 해서 2 곱하기 3을 갖다가 해버리면은 6이 돼버리면은 계산돼버리면 오히려 이거는 개념 잡는데 더 힘들어가지고 그냥 A,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A 곱하기 B죠. 이렇게 약속했어. 이거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 문제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A, B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야? 계산 결과는 알겠고 뭐도 알겠고 이게 넓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A 곱하기 B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이거 대답하는 학생이 한 2, 30명 중에 한 명꼴로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써왔거든. 써왔는데 이 개념이 잡혀 있으면은 넓이도 부피도 나중에 다 쉬워집니다. 근데 안 잡혀 있어도 그냥 이번 기회에 잡으시면 돼요. A 곱하기 B가 뭐예요? 즉 A라는 성분이 B만큼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넓이라고 하는 거는 성분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분 길이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A라는 성분이 그러면은 왜 넓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의 모임이었던 거니까 면이라고 하는 거는 선들의 모임이었던 거니까 A 곱하기 길이라고 하는 거 모든 이 성분들을 갖다가 다 길이를 더해 주시면은 A 무한대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성분들의 합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되셨어요? 즉 A 곱하기 B 또는 B라는 성분이 A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 즉 B라는 길이의 성분들의 합이라는 거예요. 넓이가. 되셨나요? 그럼 어차피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써먹을 아니야. 그 뒤에 가서 써. 이거 왜냐면 어차피 파트 1, 2로 나누는 의미가 없지. 되셨나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SX라고 하는 거는 X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X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넓이가 계속 왜 이런 길이의 성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이어 붙을 거잖아요. X가 여기면 여기까지의 이런 성분들의 합이라는 거지. 성분들의 합이에요. 합. 뭐다? 썸. 뒤에 가서 또 써먹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S'B라고 하는 거는 B가 되기 전까지 이런 넓이가 있을 거야. 되셨어요? B가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 뭐냐요? B가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 뭐예요? FB죠. 저 성분 하나. 되셨나요? 즉, S'B가 FB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걸 했고 오케이 미분을 되돌리는 게 적분인가 알겠고 적분을 계산하니까 넓이더라가 아니에요. 되셨어요? 미분이라는 걸 했고
오케이. 적분은 그러면 되돌리는 거라는 거 알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넓이 함수라는 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미분해 보니까 원래 함수가 나오더라. 즉, 미분하니까 원래 함수였다. 넓이는 적분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게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는 라이프니츠식의 미적분 넓이입니다. 되셨나요?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넓이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 똑같은 걸 갖다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렇게 계산을 갖다가 하는데 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수학자 리만의 그 이 곡선 아래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분구적법이에요. 둘 다 같다라는 거지. 근데 리만의 단점은 뭐냐면은 넓이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완벽한데 계산은 못해. 인테그랄로 바꾸지 않으면 실제 계산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림짐작으로 구할 수는 있나. 아이고 씨, 갈게. 뭐,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자, y는 fx라는 조금만 더 크게 아니 이거 확대하면 되는데 하여튼 어, 요렇게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라고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이걸 이제 적분으로 나중에 다 구해냈습니다. 되셨어요? 그 리만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요렇게 직사각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원 말고는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다각형의 넓이와 원의 넓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건데 원은 이거는 원은 아니니까 일단 이 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 넓이와 곡선 아래의 넓이 여러분 눈에 보일 테니까 는 엄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뭐 2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 이 넓이를 갖다가 곡선 아래의 넓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 다음부터는 안 지울게요. AB를 갖다가 2등분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2등분을 해서 중간이 있으면은 이제 요 가로 길이는 그러면은 2분의 B 빼기 A가 되겠죠. 뭐 직사각형 나올 거니까. 자, 이제 요렇게 직사각형 두 개를 구해가지고 더해보자라는 거지. 더해보니까 여전히 곡선 아래의 넓이, 실제 넓이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차이가 많은데, 죄송해요. 차이는 많은데, 좀 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줄어들었죠. 왜? 좀 전에는 이만큼 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좁혀졌다라는 거죠. 이제 느낌 오시죠? 되셨나요? 즉, 잠깐만, 얘를, 물론 3등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4등분을 갖다가 해보자. 4등분을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더 곡선 아래의 넓이와 같아지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8등분까지만 해서 채워볼게요. 즉, 8등분이 돼버리면은, 이 안의 넓이가 되게 될 거잖아요. 와, 씨. 점점 내가 쪼개면은 쪼갤수록 AB 사이를 갖다가 쪼개면은 쪼갤수록 그래서 쪼개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다 더하면 더할수록 실제 곡선의 넓이와 어떻게 되겠다? 굉장히 흡사해지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8등분 했을 때, 그러면 16등분 했을 때, 32등분 하면은 점점 더 곡선 아래의 넓이와 같아질 거다. 몇 등분을 해주겠다? 무한대 등분을 갖다가 해준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그렇게 쪼개가지고 얘를 갖다가 다 넓이를 갖다가 더해 주시게 되면은 곡선 아래의 넓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그거는 그 식적으로는 표현이 가능한데 식만 가지고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정말 쓸데없 아니 나중에 가서 할게. 음.
왜냐면 어차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 증명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이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얘네들을 갖다가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지만은 이 증명을 하시면서 뭔가, 중요한 요소들, 나중에 어떤 공식들을 바라봤을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을 갖다가 한번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좀 전과 같이 음, 요렇게 비었다라고 할게요. 얘를 갖다가 지금 저 크게 다시 그릴 거예요. 크게 다시 그릴 건데 요 두 개를 갖다가 좀 그려볼게요. 좀 전과 같이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가 직사각형으로 뭔가 잘게 쪼개면서 채울 건데 4등분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요렇게 4등분 똑같이 4등분을 했는데 왼쪽 끝점 왜냐면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왼쪽 끝점을 갖다가 했을 때 항상 이렇게 곡선 실제 넓이보다 작은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레프트 코너 렉탱귤러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꼭 레프트면은 그 레프트를 기점으로 가면 왼쪽 점을 갖다가 기점으로 가면 항상 작은 아니 감소함수였으면은 그 위에 있는 사각형이 되긴 돼요. 예, 근데 똑같이 4등분을 갖다가 했는데 똑같은 그래프를 이제는 이 오른쪽을 갖다가 기준으로 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면은 즉 이 상태에서는 라이트 코너 렉탱귤러죠. 이러면은 이 사각형들도 점점 쪼개면은 쪼갤수록 곡선의 넓이와 비슷해지긴 질 건데 곡선의 넓이보다 항상 크죠. 실제 곡선의 넓이보다 좀 전에 요거는 작지만은 얘는 크단 말이죠. 되셨어요. 여기에서도 이미 감이 오시는 분들은 오실 겁니다. 뭘 할 것 같다? 아, 얘네들, 저 뭐야, 그죠, 샌드위치 끼어 있으니까. 되셨나요? 즉, 요 상황과 요 상황을 갖다가 다 이용할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난 오늘 말이 좀 느린가? 여기에서 뽑고 가겠습니다. 즉, 우리는 A, B 사이를 갖다가, 죄송해요. n등분을 갖다가 먼저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n을 갖다가 어떻게 무한대로 나눠버리겠죠. 되셨나요? 즉 n등분을 갖다가 해주시면은 b 빼기 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b 빼기 a를 갖다가 2등분 해주시면은 각각 가로가 2분의 b 빼기 a 3등분 해주시면은 3분의 b 빼기 a n등분 해주시면 n분의 b 빼기 a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죠? 가로의 길이가. 그러면 내가 지금 n등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사각형은 여기는 n분의 b 빼기 a라는 거예요. 가로 길이는 항상 n분의 b 빼기 a야. 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사각형이에요. first. 그러면 두 번째 사각형을 갖다가 보시면은 자 이제 요 x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입니다. 그죠? 한칸 요만큼 갖는 거니까 여기 x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2배. 왜 그 두 칸 요렇게 갖는 좌표니까. 여기에서 다 읽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n등분 했을 때 k번째 나오는 사각형이 있다라고 보자. k번째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읽어줘. 지금 두 번째인데 왼쪽 점은 빼기 1이고 그냥 2 그대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에 좀 늘릴게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런 사각형들을 갖다가 레프트 코너 사각형들, 라이트 코너 사각형들을 갖다가 다 더할 거야. 다 더하면서 동시에 이 쪼개는 걸 갖다가 즉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가보자고. 자, 빨간색이요. 그러면은 이 k번째 나오는 사각형의 넓이 sk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 사각형은 일반항이 가로는 n분의 b 빼기 a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 세로는 y는 fx였던 거니까 여기에다가 x 좌표를 갖다가 넣어준 게 높이가 되게 될 거잖아요. 즉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빼기 1이다.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되셨나요? k번째. 자, 이제는 라이트 코너로, 즉 이 곡선보다 항상 위에 있는 큰 요 k번째 사각형들을 갖다가 다 해보자라는 거죠. 즉 이 사각형들의 합은 가로는 여전합니다. 요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n분의 b 빼기 a고요. 곱하기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즉 이런 사각형들을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디까지 n번째까지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n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무한대로 보내는 현상이 되겠죠. 일단은 되셨나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이 작은 거죠. 이제 우리는 증명만 하면 돼.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보낸 애들이 넓이라는 걸 갖다가.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요. 분명히 얘네들을 갖다가 잘게 쪼개가지고, 즉, 리밋 n을 갖다가, n등분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더하는데, 리밋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 빨간색 사각형 애들은 왜냐면은 실제 넓이보다 작은 사각형들이니까 수렴한다라는 거 알 거예요. 근데 큰 사각형들도, 어, 실제 넓이보다는 조금 크지만은 수렴하겠죠. 그죠?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좀 가지고 갑시다. 즉, 내가 얘네들을 갖다가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제는 빨간색 쓰지 맙시다.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f에 a 더하기 n분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빼기 1 곱하기 n분의 b 빼기 a 보다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같거나 클 거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의 n분의 b 빼기 a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죠. 실제 넓이가. 되셨나요? 근데 얘 수렴하고 얘도 뭔가 수렴하는 거 알잖아. 어찌됐든 뭐 작잖아요. 얘는 작고 얘는 좀 크기는 하지만은 수렴하는 거 알잖아요. 되셨어요? 즉 수렴하는 두 급수가 있으니까 급수는 아니지만은 급수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수렴하는 두 극한이 있으니까 두 극한을 갖다가 빼보자라는 겁니다.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n분의 b 빼기 a 빼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빼기 1 n분의 b 빼기 a를 갖다가 이렇게 빼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한 리밋과 한 시그마 안에서 왜 리밋은 똑같은 리밋이고요. 시그마도 k는 1에서부터 n까지 k는 1에서부터 n까지니까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중괄로 할게요. 아예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빼기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빼기 1 맞죠? 에 n분의 b 빼기 a가 이렇게 묶여 나올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 얘는 왜냐면은 시그마 K를 움직이는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요 N을 리밋은 못 나가지만 되셨나요? 자,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시그마를 원래는 이제 시그마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서 실제 넣고 한번 해보자. K 대신에 1 넣어주시면은 F에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빼기 F에 F에 A. 그 다음에 K 대신에 2 넣어주시면은 F에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2 빼기 F에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 이렇게 계속 나올 거죠. 되셨나요? 캔슬레이션 보이시잖아요. 근데 K 대신에 N 넣어봐봐. N 넣어보시면은 F에 A 더하기, 아니야, N 넣었으니까 FB 빼기 F에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N 빼기 1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얘네들을 갖다가 다 더해 주시게 되니까 캔슬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이 시그마를 갖다가 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fb 빼기 fa 만 남게 되는 거고 b 빼기 a에 n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fb는 상수, fa도 상수 빼기 상수 했으니까 상수, 얘도 상수,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뭐가 되게 된다? 0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이제 증명 끝났습니다. 얘네들이 실제 수렴하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구분구조법은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계산은 안 됩니다. 예, 계산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것들을 찾아봤더니만은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은 얘도 알파로 수렴하더라는 거예요. 왜? 뺏는 게 뭐가 됐으니까 0이 됐으니까.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넓이였던 건데 이게 알파보다는 같거나 크고 알파보다는 같거나 작다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알파는 뭐가 돼야 된다?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렇게 구분구조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리만섬은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계산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2의 x제곱 적분 안 됩니다. 얘 넓이 못 구해요. 되셨어요? 못 구하지만은 왜 우리가 이 리만섬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적분은 못 구하는데 실제 내가 지금 이런 넓이를 갖다가 만약에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얘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은 이런 식의 2차처럼 이런 포물선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어찌됐든 요 넓이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건데 구하고 싶으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럼 족분을 못하니까 정확한 넓이는 못 구하죠. 못 구하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넓이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실생활에서의 넓이를 갖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소수점 아래 한 넷째 자리 정도까지만 맞으면은 물리나 이런 과학에서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거든요. 되셨어요? 즉 적당히 얘네들을 갖다가 리만섬으로 한 8등분 해주면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굉장한 그렇지만 과학계에서는 수용할 만한 오차 범위 내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리만섬을 갖다가 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다른 건 아니고 자 이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리만섬과 즉 리만섬이 알려주는 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라는 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 공식이 나오거든요.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식을 좀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급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급수라고 해야 되나? 싫어. 어찌됐든 이 리만섬의 표현을 정적분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실생활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리만섬은 8등분 16등분 해주게 되면은 어쨌든 4등분만 해줘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넓이가 나와요. 예, 납득할 만한 넓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4등분 8등분
8등분, 16등분 해주면은,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구나. 긴 한데, 적분 못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구분구조법이 나오는데, 그거 안 나와요. 왜냐면 그거는 단수 노가다야. 무조건 4등분, 8등분 해가지고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즉 어찌됐든 구분구조법으로 즉 리만섬으로 나온 걸 갖다가 정적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공식 같지 않은 공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적을게요. 같이 적을게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n분의 k의 n분의 1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는 0에서부터 p까지 fx dx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조금 끊기면 살짝 끊겨가면서 적는 이유가 저 옆에 문제집 펴놓고 지금 그대로 받아 적고 있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한다고. 저 못 외웁니다 이런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 우리 좀 전에 본 거죠. n분의 b 빼기 a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되겠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pk n분의 pk 죄송합니다. n분의 p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fx dx가 되게 될 거고 얘는 0에서부터 p까지 f의 x 빼기 a dx가 미친놈이네. dx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 네 가지 형태를 갖다가 외우라고 그러면 욕하실 거죠. 이건 하셔야 돼요. 하시긴 하셔야 돼요. 즉 이 리만섬을 갖다가 정적분으로 바꿔내가지고 실제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네 해서 정적분으로 바꾸셔가지고요 정적분 바꾸신 거예요. 뭐 물론 리만섬도 여전히 넓이는 아닙니다. 이거 왜냐면은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 나올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 즉 이 리만섬을 갖다가 정적분으로 바꿔내셔가지고 지금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건 거네 를 읽어내셔가지고 실제 계산을 갖다가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분구조법의 문제예요. 문제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안 외워요. 이거 안 외우고 읽어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튼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데 나 너 못 믿겠어. 혹시라도 학교 서술형에 나오면 서술형에 나와도 그냥 가시면 돼요. 서술형에 나와도 그냥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굳이 나는 외워서 갈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 잊어주시고요. 왜냐면 어찌됐든 만약에 이 네 개 중에서 이 네 개를 다 외운다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만 외움으로써 그 하나가 모든 걸 갖다가 대표할 수 있다라면은 다 찾아낼 수 있다라면은 그 공식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4번 공식입니다. 4번 공식에 여기까지만요.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되셨어요.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4번 공식을 갖다가 외우셨다라면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거는 상관없고요. n-1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n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f의 a 더하기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 해준 거는 뭐라는 거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fx dx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 공식을 가지고 거꾸로 얘를 갖다가 한번 가볼게요. 자리를 갖다가 위치를 보는 거예요. 요 공식을 보시면은 A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A에 해당하는 거는 0이에요. 그죠? 왜 없으니까 A 더하기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P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1이에요.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즉 0에서부터 1까지 fx dx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결과 어떻다? 같다. 되셨나요? 자, 이제 얘를 갖다가 봐보세요.
A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0이에요. P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P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fx dx였던 거죠.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결과 나왔네.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A에 해당하는 거는 A입니다. P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B 빼기 A였던 거예요. 되셨어요?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 어디? B까지 fx dx다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나왔죠? 공식 하나 외우니까 나머지 공식들이 정 찝찝하시다면은 외우시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근데 모르겠다. 되셨어요? 정 찝찝하시면은 외워주세요. 되셨어요? 일단은. 근데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자, 그러면 쌤 잠깐만. 여기에서 여기는요. 이거는 구분구조법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냥 평행이동이에요. 즉, fx에 뭔지는 몰라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얘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fx를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갖다가 해버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해버리면은 요 점도 평행이동해서 어디로 가게 될 거다? 0으로 가게 될 거고요. 요 점도 평행이동해서 어디로 가게 될 거다? p로 가게 될 거잖아요. 즉 x축으로 수평이동했으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떨 거다? 같을 거라는 거잖아. 그거예요. 즉, 인테그랄 다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해주는 거야. 그러면 바운더리도 0에서부터 p까지 가게 될 거고, 그죠?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죠? 그러면은 f에 x 대신에 x 더하기 a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구분구조법을 읽어내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오나? 아니에요.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얘는 지우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얘를 갖다가 안 외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예, 최대한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가 아니라. 죄송해요. 잠깐만 시간.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 요 뒤에 있었던, 우리가 여기 있었던 기호들. 요거 좀 잊지 말아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였어요. 전체 A에서부터 B까지를 갖다가, 즉, 이 전체 가로 길이를 갖다가 몇 등분 한 거다? N등분 한 거다. 즉, A에서부터 B까지라는 일종의 바운더리를 알려주는 애들이라는 걸 갖다가 잊지 말아주세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바꿔줘야 될 때, K는 1에서부터 N까지 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즉 K 대신에 1 넣고 K 대신에 2 넣고 K 대신에 3 넣고 이렇게 점점 K가 변하잖아요. 즉 이렇게 변하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유주얼리하게 보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미지수라고 하면 된다. 즉 여기에도 보면은 있고 여기에도 보면은 있습니다. 뭐가? n분의 k를 갖다가 미지수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또 나중에 돼서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잊지 마세요. 여기 뒤에 있는 요 놈들이 뭐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다? 일종의 바운더리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인터벌 길이를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바운더리이기도 하고 인터벌 길이 b 빼기 a를 갖다가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자, 안 외우고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이게 그건지는 인지를 갖다가 하셔야 돼요. 즉 급수인지 아니면은 리만섬, 즉 구분구조법인지. 왜냐하면 똑같이 리밋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가는 거지만은 급수인지 아니면은 실제 그래서 왜 1, 2단원에 나오는 2단원에 나오는 수열의 합 급수인지 아니면은 구분구조법을 표현하는 리밋 극한인지를 갖다가 구분을 갖다가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고 이 구분구조법은 급수에서는 우리가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이 ak입니다. 그 식이 그냥 k예요. k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넣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느낌이 오시는데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신에서는 문제 안 돼요.
왜냐면 내신에서는 이거 기말고사잖아. 기말고사인데 급수가 안 나온단 말이지. 즉 기말고사에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간다? 당연히 급수 얘기네. 문제는 수능에서 나왔다. 갑자기 식이 나왔어. 어떤 식이라 급수적 식이 나왔는데 수능에서 이 식이 나와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잠깐만 이게 급수야? 급수면 계산해야 돼요. 구분구조법이야? 구분구조법이면은 얘를 읽어내가지고 인테그랄로 바꿔야 돼요. 되셨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구분을 갖다가 지으시라는 거예요. 즉 여기는 그냥 약간 오픈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드세요.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어디까지 n까지 넣은 걸 갖다가 무한하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되셨어요? 근데 급수는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갖다가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요식을 보면은 여기는 n도 있고 k도 있어.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식이 k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일단 그겁니다. 자, 이제 제 방법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할 얘기 많아요. 자, 생각해봐요. 그냥 이거야. K 대신에 일단 이걸 딱 보시자마자 요 오른쪽 다 지울게. 우리 찾아보자고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도 잠깐 스탑 하셨다가 이렇게 다 적어놓고 같이 한번 찾아봐요. K 대신에 1 넣어. n분의 1이잖아요. n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얼마 나와요? f 0 나오죠. 되셨어요? K 대신에 n 넣어. 최종적으로는 n 넣을 거니까. n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어디까지? 1까지. F0에서부터 F1까지 다 더하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선분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되셨나요?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부터 1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체크합시다. 왜? 지금 내가 찾은 적분 인터벌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 있는 인터벌 얼마예요?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fx, dx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도 가볼게요. k 대신에 1 넣어요. n분의 p인데 어디까지?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f0. k 대신에 n 넣어요. 무한대로 보내니까 fp까지. 0에서부터 p까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네. 적분 인터벌 얼마네? p네. p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fx, dx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k 대신에 1 넣고 무한대 보내봐요. fa. k 대신에 n 넣고 무한대 보내봐요. fb까지. 즉 적분 인터벌이 a에서부터 b까지예요. 즉 b 빼기 a 인터벌 그대로 다 있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즉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였던 거니까 인터벌 전체 길이는 p 빼기 a 더하기 p 빼기 a 해줬으니까 p 오케이.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즉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fx d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0에서부터 p까지 f의 x 더하기 a dx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공식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번의 예를 갖다가 들고 됐죠? 이제 읽어내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자, 봐봐요. 이거 죄송한데 저는 이거 왜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는 저 때는 이거 없었을 거예요. 구분구조법이. 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있었으면 수업을 안 들었고. 전 사실 이거 몰라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이 수학을 새로 공부할 때 그때 이걸 갖다가 배웠는데 그때 그 강사 제가 1학년 때 배웠던 그 강사가 중국 박사 과정인 애였는데 너무 싫었어.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해서 그 사람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내는지 설명을 갖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제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저만의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만의 방법이에요. 전 누구 수학 수업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미적분까지는 좀 그렇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방법이 이렇게 읽어내는 게 무조건 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 확답은 못 드려요. 확답은 못 드리는데 이때까지 100% 무조건 됐어요. 예, 100%. 한 제가 구분구조법에 관련된 문제만 한 1000문제는 풀었을 것 같아요. 다 풀려요. 다 읽어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요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예요.
근데 참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자, 봐봐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만약에 공식을 외웠다라면은 뭐 다 쓸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얘가 구분구조법이 나온다라면, 즉 리만섬이 나온다라면은 얘를 갖다가 뭘로 바꾸는 인테그랄로 읽어내는 법을 갖다가 알려드렸잖아요. 되셨어요? 요걸 갖다가 알려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런 그 수능에서는 절대 걱정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절대 걱정 없는데, 만약에 쌤 학교 서술형 시험에서 얘를 갖다가 얘로 바꿔라 라는 서술형이 나올 수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얼마 전 작년 제자 중에 하나가 제 고등학교 제 모교 고등학교 후배 제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얼빠진 선생 하나가 이걸 갖다가 객관식으로 내려고 하다가 다른 수학 선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냈대요.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그, 저는 사실 이유는 얘를 갖다가 읽어내서 얘로 가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읽어내면 돼요. 아니,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거라면은 얘를 주고 얘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실제 계산해서 얼마인지를 갖다가 물어볼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은 얘를 갖다가 얘로 바꿔라, 리만섬으로 바꿔라. 지금 당장 위에만 봐봐요. 얘랑 지금 그게 지금 3번의 앞부분, 구분구조법 앞부분이잖아요. 얘랑 어땠어요? 같았어요. 즉 인테그랄을 갖다가 리만섬으로 바꾸라고 하면은 얘 적으셔도 된다라는 거야. 하나의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각형에서 이 구획 내에서 사각형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사각형 내에서 왼쪽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 끝점을 갖다가 가기도 했고요, 오른쪽 끝점을 갖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아유, 사실은 그냥 중간점으로 사각형을 만드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아무 점이나 아무 XK나 만드셔가지고 사각형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왜? 얘네들을 갖다가 잘게 쪼개가지고,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요 사각형보다는 이 사각형이 클 거고, 요거는 그 사이에 끼어 있을 거고, 얘들도 사이에 끼어 있을 거고, 어떤 사각형이든 그 사이에 다 끼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각형 넓이의 합이랑 이 사각형 넓이의 합이 어땠다, 우리는 같다라는 걸 갖다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사각형 넓이의 합들도 다 어떻겠다? 같잖아요. 즉 얘네들의 표현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둘의 중점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둘의 삼등분점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미친놈, 미친 거예요. 되셨어요? 즉 그거는 이 구분구조법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그 인테그랄을 주고 인테그랄을 갖다가 구분구조법으로 표현해라, 그걸 고등학교에서 낸다, 미친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저는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인테그랄을 구분구조법으로 바꿔라 안 묻는다. 근데 혹시라도 진짜 얼빠진 선생 하나가 이걸 갖다가 묻는다라면은 이걸 갖다가 외우면서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저는 차라리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에 xk n분의 b 빼기 a로 쓰라고 했어요. 뭐를? 왜 우리는 지금 높이를 관장하는 얘네들은 그 사각형 바운더리 내에서 아무 때나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n분의 b 빼기 a의 k 빼기 1 보다는 xk는 n분의 b 빼기 a의 k, 여기 사이에 아무 xk나 높이를 갖다가 설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항상 수업 시간에, 야 혹시 뭐 그렇게 쓰라는 사람 절대 없을 거야, 맨정신 바뀐 사람이면 절대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참 이게 제 모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모교니까 제가 욕할 수 있어. 뭐 어찌됐든 제 고등학교를 욕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 일어날 뻔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그냥 써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가서 무조건 싸워줄게라고 그랬던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를 갖다가 얘로 읽으라고 나오지, 절대적으로 얘를 갖다가
얘로 바꾸라고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분구조법이 주어져 있으면 하나의 인테그랄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하나의 인테그랄에서 수천 가지의 구분구조법 표현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요걸 갖다가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읽어내기만 하면은 되는 거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 방식이 좀 괜찮다라는 거. 되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왔다 갔다 너무 더러워 죽겠다. 더러워는 죽겠는데 이렇게 구분구조법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K 대신에 1 넣고 그러면 그냥 1 넣어 버리는 순간 그냥 FA부터 그죠? K 대신에 N 넣고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N이니까 약분은 안 돼. 그렇지만 N분의 B 빼기 A의 N 빼기 뭐 B 빼기 A 이렇게 나오니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1차분의 1차였던 거니까 B 빼기 A까지잖아요. 즉 A부터 B 빼기 A까지야. 그죠? 아니 B 빼기 A에 더하기 A 미친놈아. 그래서 A부터 B까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벌만 확인해요. 아 B 빼기 전체 길이 맞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제가 덩치가 조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덩치 큰 거 앞부분 했습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획일하게 모든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구분구조법 읽어내는 법을 갖다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어 다음 강의에서 정리를 갖다가 해드릴게요. 이거 왜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다음 강의에서 하려고 했는 게 에어리아랑 볼륨이랑 랭스 이걸 갖다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되게 짧거든요. 되게 짧기 때문에 구분구조법 읽어내는 것까지는 좀 전에 다 했어요. 문제에서 적용하는 거는 다음 강의 파트 2에서 하면서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